그때 그 시절, 동네 구멍가게. 안녕하세요. 금음달, 쉼터입니다. 골목 끝에 서면 늘 그 가게가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도 없고 화려한 진열도 없는 그저 작은 유리문 하나로 세상과 연결된 곳. 동네 구멍가게. 지금 생각하면 참 초라한 이름입니다. 구멍가게.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그곳은 보물창고였고 설렘이 가득한 작은 우주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갑고 작은 감촉. 100원짜리 동전 2개. 그게 전부였지만 그 무게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뭘 살까? 쫀득이를 살까? 아니면 뽑기를 할까? 그 고민이 하루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내려가면 여름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는 뜨거웠고 어디선가 풀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저는 이미 가게 안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새로 들어왔을까? 혹시 오늘은 그 초록색 젤리가 있을까? 그런 기대를 품고 천천히 하지만 마음은 급하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앞에 서면 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진열대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하얀색. 그 색들은 단순한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맛이었고, 기분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면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와 닿았습니다. 문을 밀면 딸랑하고 경쾌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도 또렷합니다. 마치 제가 특별한 세계로 들어선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깥의 뜨거운 여름과 달리 안은 조금 서늘했고 어딘지 모르게 달콤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설탕과 플라스틱과 오래된 종이 냄새. 그 냄새가 섞여서 만들어낸 그곳만의 향기.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어른 2명이 지나가기에도 빠듯할 만큼. 하지만 그 좁은 공간 안에 온 세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 벽에는 과자들이 걸려 있었고 오른쪽에는 문구류가 빼곡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장난감 총, 고무줄, 딱지, 색종이, 크레파스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투명한 통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 든 것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게 안쪽, 카운터 뒤에는 늘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신, 인상이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면 고개를 살짝 들어 쳐다보셨습니다. 말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안에 또 왔구나라는 작은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인사를 하고 천천히 진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시간. 고민의 시간. 선택의 시간. 손에 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살 수 있는 건 고작 한두 가지. 그래서 더 신중해졌습니다. 쫀득이 하나에 50원. 뽑기 한 판에 100원. 종이 딱지 한 묶음에 100원. 젤리는 개당 20원씩 5개를 사면 100원.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쫀득이는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늘 맛있었고 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뽑기는 모험이었습니다. 당첨이 되면 2배, 3배의 기쁨을 안겨줬지만 실패하면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그 긴장감이 좋았습니다. 젤리는 여러 개를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나눠 먹을 수 있었고 색깔별로 맛이 달라서 고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투명한 통 앞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빨간 젤리는 딸기 맛이고
노란 건 레몬 맛이고 초록은 사과 맛. 그런데 가끔 색깔과 맛이 안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조금 실망했지만 그것도 재미였습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맛. 그게 또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날은 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100원을 꺼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없이 동전을 받고 뽑기통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둥근 플라스틱 통 안에 하얀 설탕 가루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 작은 막대기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떤 건 당첨이고 어떤 건 꽝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뽑기의 매력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걸 뽑아야 할까? 친구는 늘 맨 가장자리 것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당첨 확률이 높다고.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가장자리에 있는 막대 하나를 집었습니다.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설탕 가루가 부스럭 소리를 내며 무너졌습니다. 막대 끝에 달린 건 작고 둥근 설탕 덩어리. 그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게를 나와서 골목 한쪽에 앉아 뽑기를 깨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바삭한 식감. 입안에서 부서지면서 설탕이 녹았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미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즐거웠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엔 당첨될 거라는 희망이 또 생겼으니까요. 어떤 날은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각자 돈을 모아서 함께 뭔가를 샀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에 앉아서 나눠 먹었습니다. 젤리 한 봉지를 사면 색깔별로 나눴습니다. 나는 빨강, 나는 초록, 그렇게 정하고 서로 자기 색깔을 지켰습니다. 가끔은 바꿔 먹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손에서 건네받은 젤리는 왠지 더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 오후, 그 골목 끝에서 우리는 시간을 잊었습니다. 햇살은 점점 낮아지고 그림자는 길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조금 더 있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그 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가을이 오면 구멍가게 앞에는 낙엽이 쌓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유리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때는 군밤 장수가 근처에 왔고 골목 전체가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간식을 하나 사들고 나오면 그 냄새와 함께 가을이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구멍가게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작은 거점처럼. 겨울에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추운 날, 코끝을 빨갛게 만들며 가게 문을 열면 안쪽은 훨씬 따뜻했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가 카운터 밑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 열기가 가게 안을 데웠습니다. 손이 시려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 무렵 가게에는 새로운 게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과자나 신기한 모양의 지우개, 반짝이는 스티커. 그럴 때면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구멍가게에 새로운 거 들어왔대.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앞에서 서로 눈을 빛내며 새로운 물건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항상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원하는 게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 다 팔렸어. 아주머니의 짧은 대답. 그럴 땐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소성이 오히려 그 물건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꼭 사야지.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두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종이 딱지는 늘 인기였습니다. 두툼한 종이를 네모나게 접어서 바닥에 내리치면 바람이 일어나며 상대방의 딱지를 뒤집는 놀이. 누가 더 세게 칠 수 있는지, 누가 더 많이 뒤집는지. 그게 곧 실력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딱지를 사기 위해 동전을 모았고 새로운 딱지를 손에 넣으면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야, 나 새 딱지 샀어.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골목으로 달려가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부모님께 용돈을 더 받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큰 걸 살 수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과자라든가 1000원짜리 장난감이라든가. 하지만 그런 날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100원, 20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그 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아지트였고 쉼터였고 작은 꿈을 꾸는 공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면 잊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싸웠어도 그곳에서 젤리를 나눠 먹으면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너 어제도 왔지? 가끔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기억되고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존재가 각인되어 있다는 것. 그게 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에서 길고양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룩무늬의 작은 고양이가 유리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산쫀득이 한 조각을 떼어서 고양이 앞에 놓았습니다.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눔이라는 게 꼭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배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자랐고 용돈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구멍가게에 가는 빈도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학원이 늘었고 친구들과 노는 장소도 달라졌습니다. 동네 골목보다는 번화가 쪽으로, 구멍가게보다는 편의점 쪽으로. 그렇게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 정말 가끔 그 골목을 지나칠 때가 있었습니다. 유리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딸랑 소리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예전처럼 설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안의 물건들이 작아 보였고 유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열대도 과자도 아주머니도 없었습니다. 그저 먼지만 쌓인 빈 공간.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문을 닫은 걸까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듣지 못했거나 신경 쓰지 않았거나. 어쨌든 그곳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주 드나들던 제 어린 시절의 한 조각이었던 그곳이. 그 후로 저는 가끔 그 구멍가게를 떠올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문득.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다가 또는 길을 걷다가 오래된 건물을 보면 그럴 때마다 그때 그 유리문이 생각나고 딸랑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손안에 쥐었던 동전의 차가운 감촉, 쫀득이의 달콤한 맛,
친구와 나눠 먹던 젤리의 색깔들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그 가게는 처음부터 대단한 곳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작고 낡은 동네 어디에나 있을 법한 가게. 하지만 그곳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저는 선택하는 법을 배웠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나누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작은 기쁨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지금 저는 어른이 되었고, 지갑 안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100원 몇 개로 고민하던 시절은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걸 대부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 설레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간절하게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때만큼 순수하게 기뻐하는 일도 드뭅니다. 그 구멍가게는 사라졌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리문을 열 때의 설렘, 작은 동전을 쥐었을 때의 떨림, 친구와 나눠 먹던 순간의 웃음.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저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기억 속에서. 그곳에서 저는 여전히 아이이고, 여전히 설레고, 여전히 행복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골목은 사라지고,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얼마든.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시간이었고, 우리의 공간이었고,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랐고, 꿈꿨고, 사랑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지금도 가끔 편의점 앞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돈된 진열대. 기계음으로 들리는 어서 오세요. 그 모든 게 편리하고 현대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예전의 그 설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건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일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는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다만 잊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저를 만들었는지, 그 작은 기억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다는 것을. 그 구멍가게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선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100원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그 작은 선택이 당시의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제가 더 큰 선택을 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중하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 그게 삶이라는 걸 저는 그 작은 가게 앞에서 배웠습니다. 친구와 나눠 먹던 젤리. 그것도 중요한 기억입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진다는 것. 함께하면 더 맛있어진다는 것. 그런 단순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저는 골목 끝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던 그 시간. 모든 게 즉시 해결되는 지금과 달리. 그때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주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인내심이라는 게 꼭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때로는 달콤한 기대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구멍가게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아주머니께 한 번도 제대로 인사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도 감사합니다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동전을 건네고 물건을 받고 나왔을 뿐. 하지만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그 작은 가게를 지키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시끄럽고 귀찮은 아이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소소한 기쁨이었을까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했던 시선을. 그리고 그 시선 안에 담겨 있던 어른이 아이를 바라보는 조용한 애정을. 세월이 흘러 이제 저도 누군가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들을 봅니다. 편의점 앞에서 고민하는 아이들,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세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미소 짓게 됩니다. 저도 저랬었지. 저렇게 작은 것에 진지하고 저렇게 작은 것에 행복했었지.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아이들도 언젠가 어른이 되어 지금 이 순간을 추억할까? 지금 저 아이가 고민하는 이 선택이 몇십 년 후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까? 그러길 바랍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길. 우리는 늘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빠르게. 하지만 가끔은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그 작은 골목, 그 작은 가게, 그 작은 순간들을. 그것들이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동네 구멍가게는 이제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골목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 안에 있으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한 그곳은 존재합니다. 영원히. 그리고 저는 압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제가 마지막으로 떠올릴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그 구멍가게일 거라는 걸. 유리문을 열 때의 그 소리, 손안의 동전, 친구와 나눠 먹던 젤리의 달콤함. 그런 것들이 저를 배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 구멍가게를 기억하는 지금의 저에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니, 사실 오랜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늘 제 안에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쯤 걸어가고 있나요?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잠깐 멈춰 서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골목 끝을. 당신은 그곳에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로.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도 세상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건 당신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바라보고, 순수하게 기뻐하고, 순수하게 나눴습니다. 지금은 많은 걸 가졌지만 그때보다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조금씩 무뎌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깊숙이 숨어 있을 뿐이지요. 가끔은 꺼내보세요. 그 기억들을. 유리문 소리, 젤리 맛, 친구 웃음소리. 그것들이 당신에게 말해줄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았고, 행복했고, 충분했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도 된다고.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겠지요. 더 성공하라고, 더 강해지라고, 더 빨리 달리라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기억해야 할 건 그 구멍가게 앞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선택하는 용기, 나누는 기쁨, 기다리는 인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힘들 때면 돌아가세요. 기억, 속, 그 골목으로. 거기서 당신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을 잊지 마세요. 그게 진짜 당신이니까요. 사랑합니다. 그때의 당신도, 지금의 당신도, 그리고 앞으로의 당신도. 그 골목 끝에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